네, 안녕하십니까. 정범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상황도 국내 상황이지만 사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교착 상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수 진보 또는 뭐 국가 반란 세력 때 국가 체제 수호 세력, 저는 뭐 국가 체제 수호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교착 상태를 과연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이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미국 그리고 중국 이 두 국가는 과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인 국가들이 이제 원하는 정체가 있고 또는 원하는 집권당이 있겠죠. 근데 그 의외로 뭐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 때 생각을 해보면 뭐 보수 정부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무조건 뭐 지원을 하고 또 뭐 지금 민주당 정부 뭐 문재인이든 뭐 DJ든 또는 노무현이든 뭐 이런 정부라 그래가지고 뭐 미국 공화당 정부가 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는다든지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긴 있는데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그걸 비토하지는 않았죠.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2017년도 이전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1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는 상당히 그냥 형식적으로 물론 최악으로 이제 가기 직전이었지만 등소평 이후 그러니까 등소평의 이제 개혁 개방 정책 그리고 헨리 키신저의 핑퐁 외교 이 이후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이제 초반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리처드 닉슨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잘 아는 닉슨 독트린 아시아 안보는 니네들이 책임져라 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결국은 미국이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했던 이제 사전 포석이었고 왜 이게 뭐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는데 뭐 한국 뭐 베트남 이런 애들이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 얘들끼리 친해지고 지랄이야. 이런 상황을 아예 그냥 봉쇄하기 위해서 미국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 단순히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미국의 어떤 그 방향이 그만큼 세계 정세 그리고 세계 정세에 따른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단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 뭐 광화문에서 정강훈 목사 또는 뭐 촛불 시위대들이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물론 이제 우파 세력이 결집돼 가지고 저렇게 이제 어떤 큰 세력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저는 미국이라고 봐요.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미국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계 정치는 국내 정치하고 별개의 문제다. 국제 정치는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왜? 한국만큼 국제 정치의 영향을 늘 받고 살아왔던 나라는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또는 뭐 유엔군이라든지 뭐 지금도 유엔군에 의해서 북한, 뭐 중국, 뭐 소련, 뭐 그리고 유엔군하고 미군 이렇게 5개 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뭐 휴전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유엔군 자체가 국제정치의 하나의 심볼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엔이 만든 거고 미국이 만들었다 얘기하면 참 사람들이 뭐 진보들이 뭐 얼마나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의중에 의해서 한국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라고 그러죠. 이 정부가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그때 포기했다. 그냥 피곤하고 그냥 김정은한테 넘겨주자. 라고 결정을 했으면 뭐 인천 상륙작전은 물론이거니와 그냥 부산에서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보루선을 이제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때 미국의 이제 그 고뇌의 결단은 뭐냐면 아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개신교들도 이제 한국에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줬다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개신교가 미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프렌들리하게 만들어준 부분은 엄청나게 많다. 예, 그 부분이 사실 지금 또 현재 그 유튜브들 얘기들 중에서 많이 없는 부분인데, 정광훈 목사가 너무 이제 어그레시브하니까 마치 개신교라는 것이 그냥 일부의 어떤 뭐 흑성 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뭐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강남에 있는 강남 침례교회라든지 뭐 이런 엄청난 그 개신교도들은 대부분 다 미국하고는 그냥 뭐 당연히 잘 지내야 되는 거고, 한미동맹 뭐 당연히 이런 부분이고, 개신교들 중에서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유튜브라든지 신문을 보면은 뭐 조응천 씨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개혁신당의 조응천, 원래는 저기 민주당이었죠. 탄핵 쉽게 될 것 같지 않다. 6인 체제 여기서 그냥 스테이다. 그리고 4월인가요? 그때 이제 또 2명 헌법재판관이 이제 물러나면 4인 체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뭐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이 돼도 지금 이게 위헌 논란이 있는데, 그 4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이건 뭐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상태는 결국은 정치권의 어떤 그 타협, 뭐 민주당과 국힘이 타협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지금 체제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그냥 계속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직무 정지 상태로 이렇게 계속 가는 이 상황을 가장 이제 유력한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뭐 이재명도 이재명대로 계속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참 웃기는 거죠. 이재명도 지금 법원에 송달된 거 안 받고 있고 변호사도 신청 안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막 웃기는 얘기인데, 또 재밌는 건 그걸 또 언론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안 해줘. 윤석열 대통령만 재판을 상당히 지연시킨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이 지연시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조중동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참 그것부터 보면서 앞으로의 사태가 참 재밌어질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국내 정치적인 부분만 봤으면 지금 이 뱀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교착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교착 상태입니다. 뱀 머리가 뱀 꼬리를 물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과연 계속 갈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 미국하고 중국이 그걸 원치 않아. 왜? 이건 불확실성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확실성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큰 나라들은 뭘 원하냐면 한국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의 나라가 뭔가 정수가 돼야지 다른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전략을 짜는데, 한국이 이게 지금 변수로 계속 있으면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큰 대전략을 짜기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하라 이거야. 이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만 바라보면은 지금 상태에서 교착 상황에서도 크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국제 정치 상황으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일단 6.25 전쟁 자체가 중국의 참전과 미국의 응전, 이걸로 이제 결국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도 미국과 중국의 도전과 응전의 상황이 미국 한국 정치를 또 이제 결정을 할 것이다. 이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현 정부는 일단 정했잖아요. 중국을 죽이기로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가 뭐 정권을 잡는다. 이 상황을 가장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싶은 변수로 이제 놔두고, 제일 좋은 거는 윤석열 정부가 원래 잘 이렇게 임기를 잘 해가지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았는데, 지금 어쨌든 뭐 내재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부정선거에 뭐네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피치 못하게 이렇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 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빨리 앞당기게 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엔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전 세계의 모든 법원들, 이 법원들은 대부분 다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법감정을 교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든지 권위주의 국가체제 사법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법부라든지 뭐 일본 사법부, 한국 사법부, 이 사법부들은 행정부나 의회, 그러니까 행정부는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어떤 정체성이고, 의회라는 것은 국민의 정체성이지.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도 틀려. 근데 사법부는 뭐냐면 인터내셔널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 막 이런 개념을 나름은 어떻게 보면 가장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 사법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행정부라든지 또는 의회라든지 이런 데 영향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 물론 뭐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떤 그런 재판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리고 그 영향에 만약에 이제 재판부가 빠른 결정을 내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4월달 이전에 내린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현 상태의 6인 체제에서 결국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민주당이 걸고 싶은 내란죄로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단은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도 크다. 왜? 탄핵의 구성 요건도 여러 가지로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게 과연 탄핵의 대상이 되느냐의 부분도 있고, 또 탄핵으로서 어떤 죄로 탄핵이 되느냐의 부분도 있을 때, 결국은 이제 6인 헌법재판관이 공통적인 의견을 내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의 개념이 큽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계속 여론전하고, 뭐 내란 선동하고, 그리고 지금 뭐 공수처하고 검찰, 경찰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이유도 헌법재판소만 보고 있으면 그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또 현재 소위 얘기해서 옛날 박근혜 때 같이 뭔가 중립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노스텔지어 또는 상당히 파지티브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뭔가의 증거,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확실한 증거를 미국한테 내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사를 급박하게 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스텝이 계속 꼬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이제 시간을 요구하겠죠. 야, 빨리 주든지 아니면 그냥 나가랴. 자꾸 빨리 새 판 돌려.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왜? 미국은 4월 달도 못 기다려요. 지금. 왜 못 기다리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임기 초에 모든 걸 다 결정을 내야 돼. 이제 4년밖에 없어. 트럼프도. 그 중에서 1년인데 1년 중에서도 이제 초반 6개월에 모든 승부를 다 끝내야 그 다음부터는 흘러가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결국은 뭐 2년 지나면 이제 레임덕이 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알고 있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1년 안에 모든 걸 승부를 짓고 그것도 6개월 안에 승부를 진다고 하는데 저 큰 나라,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나라인 중국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줄 것이냐? 저는 안 줄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라도 야 그럼 줘봐. 뭐 윤석열이 뭘 잘못한 건데? 줘봐. 뭐 내란죄? 그 증거 있어? 그럼 줘봐.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이 민주당도 아무리 친중 정권이네 뭐 종북 좌파네 이래도 결국은 지금 한국은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지금 체결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딱 걸쇠가 딱 잡혀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권이 바뀌어도 한미 동맹이 딱 걸쇠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도 결국은 물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든지 뭐 한미 동맹을 뭐 폐기를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국내적으로 엄청난 뭐 반대를 감수해야 될 때 그걸 하겠어요. 지금 광화문 이 난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도 뭐 지가 중국을 좋아하든지 뭐 북한을 좋아하는 거는 속마음인 거고 겉으로는 어쨌든 미국의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 상태에서 결국은 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미국의 시한에 맞게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결국 미국의 시한은 언제냐?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아니에요. 그냥 빨리 취임하고 나면 매일 작달할 거야 매일. 안 되는 거 그냥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너도 입맛 좀 죄 있다면서. 너도 나 못 믿겠어. 이 얘기가 나오기 직전인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쨌든 이게 신냉전이라고 해도 결국은 미소 같은 냉전은 아니야. 현재 상태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미소 냉전은 아예 저쪽 세력을 우리가 부인하는 개념인 거고 지금 현재 상태는 부인하기 직전의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완전한 에너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미라고 지금 지정을 한 상태지만 미소 냉전 같이 그런 상태는 아니야. 물론 그게 가겠지. 근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하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현재는 뭐냐? 그냥 다극 체제가 아니라 그냥 딱 1극 체제인 상황인 거야. 미국이 왕이에요, 지금. 지금 냉전 체제가 아니야. 그냥 미국이 왕입니다.
겉으로나마 뭐나 지금 중국이 그냥 미국한테 현재 형님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속으로는 뭐 이미 개기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태인데 미국이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양극화가 되기 싫은 거죠. 무조건 이제 일극화가 되고 싶은 상황인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의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느냐? 빨리 결정을 낼 것이고 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뭐 속마음으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귀환하길 바라겠지만 그걸 노골적으로 입을 못하니까 어떻게 사법부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는 것은 뭐 거의 99%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제 미국은 정리를 하려고 할 거고 중국도 이제 미국이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면은 중국도 그거에 따라서 전략을 짤 거란 얘기지. 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 옛날같이 그런 어떤 강경한 스탠스를 취할 상황이 못 되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지금 뭐 민주당 건드리겠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건드릴 사람들은 국힘의 배신자들이잖아. 그리고 조중동.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민주당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도. 왜? 어차피 민주당이 싫은 게 아니라 이재명이 싫은 상태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은 이재명만 날아가는 거고 왜? 뭐 어쨌든 2년을 끌 수는 없잖아. 그 사이에 뭐 민주당이 알아서 정리하겠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것은 국힘하고 민주당의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국힘하고 민주당의 전쟁이 끝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개념이 있나?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을 알아서 낙마시키는 걸로 이제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고, 국힘은 국힘대로 어떻게 이제 대통령을 이제 배신했던 배신자들을 이제 처단하는 기간이 오는 거죠. 남은 2년은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 국제정치적으로는 트럼프한테 완전히 그냥 엎드리는 상황이고, 국힘은 이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갈 것이고, 국내 정치로는 뭐 예상을 하겠지만 배신자들 다 죽고, 조중동은 패간이에요, 그냥. 예, 조중동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도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놔둘 리도 없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래, 조중동 어차피 싫었어. 잘 가. 안녕. 난 너희들하고 뭐 상관없잖아, 어차피. 죽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뭐, 그냥, 개 잡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재밌게. 개 잡고 남은 고기라도 나눠주면 고마운 거고. 왜? 어차피 적이었으니까, 조중동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국힘하고 민주당의 전쟁이 아니야. 그러니까 국힘하고 민주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재명이네 뭐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신사협정을 맺어서 각자들의 오야봉이 한쪽은 이제 오야봉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국힘은 오야봉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각자의 이제 진영에서 각자의 배신자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권력의 정리를 해줘야 되고 국힘은 국힘대로 어떻게 이제 배신자 정리하고 또 소위 얘기해서 이제 배신 언론들 보수 입장에서 그리고 뭐 조갑제는 이런 사람들 이제 다시는 입 못 열게 해야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끔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이 나면 국힘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잘 지낼 거라고 봐요. 예, 상당히 잘 지낼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아주 그냥 곡소리가 나는 거죠. 국힘 쪽에서는. 예, 그런 상황이 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정리를 하는 가장 큰 이제 요인이 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국힘하고 민주는 신사협정을 맺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재명은 정리가 되고 국힘은 국힘대로 배신자의 처단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시각입니다.